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더나 수술비를 비싸게 책정하고 뭐 자가 진단법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물어보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저한테 이제 목몰법으로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절개법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쌍액 상태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많은 친구들이 해보니까 쌍액 상태를 했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쌍꺼풀 모양이 잘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몰로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쌍액 상태를 해도 되게 금방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피부가 두껍거나 해서 뭐 아침에 붙였는데 몇 시간 안 지나서 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쌍꺼풀이 너무 작아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어차피 매몰로 해도 쉽게 더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절개법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혹시 다른 거 뭐 자가진단법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아예 그냥 쌍꺼풀이 본인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의 개념도 좀 없이 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술은 하긴 할 건데 내가 이 수술을 했을 때 정말 눈이 예뻐질지 그런 거를 아예 감을 안 잡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처음에 자가진단 중에 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정말 예뻐질 건가, 내 눈이 예뻐질 건가, 아니면 나한테 별로 어울리지 않을 건가, 그거를 먼저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좀 감을 잡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김 원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블 요즘 많이 하니까 그걸로 한번 거울을 보면서 일단 먼저 라인을 뭐 한번 잡아보고 본인이 이 정도는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면 난 눈 수술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성형외과를 오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원장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라인도 좀 여러 가지로 뭐 잡아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집에서 먼저 내가 쌍꺼풀을 잡았을 때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먼저 본인이 한번 스스로 한번 라인을 잡아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눈매 교정 관련해서는 뭐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눈매 교정 관련해서도 일단 눈매 교정이란 게 말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눈매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부터 일단은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이란 거는 눈 뜨는 근육을 조작을 해서 눈동자가 조금 더 많이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눈동자가 많이 가릴수록 사람이 졸려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고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과 안 해야 되는 사람은 대부분 근데 거울 볼 때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는데 사진 찍히거나 그럴 때 내가 자주 졸려 보이게 나온다. 눈동자가 많이 가려서 졸려 보인다.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가린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꼭 눈매 교정을 하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뭐 한 8, 90% 눈동자가 다 잘 보여서 그렇게 졸리가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눈매 교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눈매 교정이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할 때 눈을 초롱초롱하게 만들어준다. 그건 뭔가 이미지가 빡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더니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눈매 교정하면 조금 더 초롱초롱해 보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 어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초롱초롱해 보이지 않으면 눈매 교정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자분들 중에 약간 개슴츠하게 뜬 눈이 더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꼭 눈매 교정을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본인들마다 그 눈의 매력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떠보고 거울을 한번 보고 편안하게 또 거울을 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을 좀 또렷하게 떴을 때 그런 느낌이 더 좋은지 아니면 편안하게 떴을 때 그런 느낌이 오히려 좀 더 좋은지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눈매 교정을 내가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눈매 교정을 하면 쌍꺼풀이 얇아져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이러고 편안하게 뜰 때, 눈을 이렇게 또렷하게 뜰 때는 눈꺼풀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쌍꺼풀의 라인 자체가 살짝 얇아지거든요. 실제로는 이 쌍꺼풀을 나는 무조건 크게 해야 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눈매 교정을 하면 눈은 또렷해지긴 하지만 두께는 좀 더 얇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난 무조건 큰 라인을 원해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눈매 교정을 오히려 안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병원에 와서 직접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자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트임을 집에서 혹시 앞트임이 나한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보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거울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오던데. 맞아요. 살짝 해야 되는데 앞쪽 가리는 피부를 맞아요. 살짝만 그 가리는 걸 갖다 살짝 치워주는 정도로만 해야지 대부분 근데 확 꽉 당기고 잡아요.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해봐야죠. 맞아요. 요만큼 맞아요. 이렇게 본인이 이거는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네. 1mm 텄을 때, 그쵸. 2mm 텄을 때, 네, 3mm 네. 텄을 때 그런 네. 거를 본인도 느낌을 가지면서 네. 이렇게 한번 당겨보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뭐 앞트임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확 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의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일단 의사는 조절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트임도 뭐 조금 트는 걸 원하면 조금 틀 수 있는 거고 많이 트는 걸 원하면 확 틀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한번 거울 보시면서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아요. 앞트임은 참 애매한 게 대부분 음. 난 앞트임을 해야겠지 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 앞에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어요. 맞아요. 병원에 따라서 약간 그게 다르기는 한데 어떤 건 앞트임이고 어떤 건 윗트임이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좀 저렴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앞트임이랑 윗트임을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앞트임과 윗트임을 갖다가 그냥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합쳐 놓은 병원도 있고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앞트임은 그 몽고주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갖다 보통 한 1, 2mm 정도 그 가리고 있는 피부를 절제해내서 앞에가 좀 더 보이게 해주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앞쪽 외에도 그 위로도 많이 피부가 많이 막혀 있다 그런 분들은 윗트임이라고 해서 위쪽 피부도 같이 절제해 주는 걸 권유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가끔 병원에 따라서는 윗트임은 상술이 만들어낸 거다 그런데 그게 보통 윗트임을 뭐 수술비를 더 받기 위해서 상술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저렴하게 하길 원하고 그거 갖다가 분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나 수술비를 비싸게 책정하고 저희는 앞트임만 해도 돼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그걸 분할을 해서 간단한 거는 앞트임 정도만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 앞트임 윗트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풀옵션과 일부 옵션 차이 아닌가요? 자동차를 살 때도 그쵸. 예? 풀옵션은 가격이 비싸고 예, 옵션 조금만 깡통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눈 수술로 비유하면 매몰만 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깡통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눈매 교정과 앞트임과 여러 가지 트임과 뭐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할 때도 뭐 이중 메모를 자연유착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내가 모든 옵션을 다 넣어서 내 눈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을 넣어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해야지만 아 꼭 근데 좋은 건 아닌데 꼭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옵션은 자동차 옵션은 다 있으면 좋긴 좋잖아요. 뭐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 제가 하는 역할은 이 수술을 했을 때의 장단점, 저 수술을 했을 때의 네. 장단점, 네. 거기서 이걸 하셨을 때 장단점들을 갖다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 하면 최대한 되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이 수술을 했을 때 내가 얻고 잃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지 네네. 저희가 뭐 모든 선택은 그쵸. 수술 받으시는 분들의 그쵸. 몫이죠. 저희가 이걸 찍고 있긴 하지만 자가 진단을 해서 음. 나는 뭐만 하면 될 거야 그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의 만족도와 환자의 만족도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마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걸 결국에는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윗팀이나 뒷팀, 밑팀은 안 권해드려도 본인은 1mm라도 트고 싶으면 그리고 정말 1mm라도 터지면 의사 입장에서 실제로 뭐 밑팀 1mm 터지는 거는 큰 변화가 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조그만 변화도 본인한테는 스스로 만족감을 좀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다 하시는 게 좋고 대신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죠. 이 정도밖에 안 좋아지는데 괜찮으실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하면 저는 다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대신 분명히 얘기는 하죠. 이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분이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